지쳐버린 거예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이제 현타가 왔죠, 일명. 안녕하세요. 하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미국 간호사를 취득을 해서 미국에 온 지 딱 1년 됐고요. 그래서 1년 차 기념으로 하부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혹시나 좋은 얘기가 있으면 또 전달 드릴 겸 해서 인터뷰 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닙니다. 자녀는 아직 없으신 거예요? 네네, 아직 현재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혼이신 거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다가 어,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결혼을 하고 이제 4월 달에 둘 다 사직서를 내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8월 달에 미국에 이제 랜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네. 어떤 직종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업무는 체육시설 관리 쪽을 맡았었어요. 네. 공공체육시설 쪽에 수영장 팀의 주임으로 한 4,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직원 운영, 강사 관리, 회원 관리, 코로나 업무 그런 쪽으로 이제 담당하고 근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와이프분 간호사로 처음부터 계속 네, 맞습니다. 계속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산부인과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서도 그쪽으로 경력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행 결정은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와이프가 일단 저 만나기 전부터 네.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고 사전 공부가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마무리 짓고, 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음, 어떻게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행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끼면서 둘 다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일에 치여서 코로나 시국을 많이 보냈었어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맞나? 그런 부분에서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고 거기서 발전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자녀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지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네네. 간호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냥 공부만 하겠거니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사실 저는 미국 간호사라는 거에 대해 잘 몰랐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한 번에 뭔가 덜컥 돼버린다라는 상상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까지 제 인생이 바뀌게 됐네요. 부모님이 이제 처음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네, 부모님 세대들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또 저희 그 가진 환상이 또 다르잖아요. 네. 자식이 그런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는 생각하시는데 음,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게 음, 저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속상해 하셨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미국행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든 건 사실은 부모님 네. 때문이었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 그리울 거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그 생각에 머무를 순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정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신 반면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거기 가서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여기가 나. 오기 전에 영어 실력은 어떠셨어요? 그냥 한국 전형적인 입사를 위해서라든가 대학교에서 이제 영어 점수를 따는 뭐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이런 정도 이제 점수만 쌓아놓고 네. 인풋은 많이 되어 있는데 예. 아웃풋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회화 실력을 1에서 10까지 레벨 중에 한 몇 단계셨어요? 3 정도? 그래도 3 정도. 외국인이 네. 이렇게 뭐 만나서 물어보면 나름 그게 대답게 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한 문장 정도 간단하게 음, 정보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완전 영어에 대해서 나 영어 거들떠도 보기 싫어 요건 아니었지만 네. 그렇다고 뭔가 자신 있게 나서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대단하시네요. 네네. 그래도 미국행을 결정할 때 영어적인 요인도 클 텐데.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2 외국어를 하나는 더 해보고 싶은 게 로망인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고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되겠지. 음, 음.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와서 겪은 어우, 영어는. 제가 이전에 배웠던 영어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여기는 여러 인종이 많잖아요. 억양이 다르고, 이제 악센트가 다 다르고, 발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간단한 문장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부분에 계속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학습적인 부분으로 이제 용기를 내면은 좋은 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외국인들한테 말할 때 항상 베이스를 깔고 해요. 나 영어 잘 못해. 네. 인내심 가지고 해줘. 아직 어렵습니다. 많이 갈 길이 뭐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오셔서 영어는 네네. ESL 네. 이런 수업 같은 것도 참여하신 거예요? 네, 지난 봄학기 한 학기를 이수를 해봤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도 이렇게 막 하면서 왔지만은 네. ESL만 그 과정만 졸업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무리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효과가 글쎄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접하고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건 정말 좋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뭔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 더 들이대자 지금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마음을 지금 잡고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에 오기 위해서 결정이 되신 다음에 준비하신 거는 영어는 당연히 준비하셨을 거고 또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영어도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코로나 시국 때 일을 하느라 사실은 거의 뭐 당시에 정말로 쉽지 않아서 영어를 생각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었고 영어 이외에 따로 준비했던 거는 요리 학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셔야 한국에서는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리의 요자도 뭐 한국 분들은 다 이제 뭐 배달이잖아요. 해봤자 간단하게 이제 음식하는 정도. 삼시세끼를 다 요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칼 써는 거라도 먼저 제대로 배우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요리 학원에 갔었고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리를 많이 배웠다기보다 요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는 뭔가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럼 이제 막상 와 보시니까 한국에서 생각하셨던 미국의 삶이랑 막상 와서 부딪힌 삶은 어떠세요? 비슷하신가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외부적인 어떤 환경들이 매우 중요할 건데 네. 거주지를 선택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안전이라던가 고려를 해서 와서 그런지 제가 생각한 부분과 좀 동일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놀랬던 거는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제 미국 오면은 하하호호 이렇게 뛰어노고 그냥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강제로 이제 끌려다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뭔가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뭔가 환경이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잘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은 확실히 미국이 교육하기가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미국이 엄청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에서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좀 달랐어요.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 버전이라고 해야 하나? 당장 은행 시스템만 해도 한국은 뭐 돈을 보내면 바로바로 이렇게 입금되고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하루가 걸린다거나 돈 보내서도 뭐 한 이틀, 3일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빠르게 할 수 있음에도 그거를 조절한다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템포가 느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소 이게 어색하고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학생이고요.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업으로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수영 쪽으로 레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을 해보시니까 그래도 한 발 이렇게 좀 들어가신 건데. 그 좀 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던 게 아니거든요. 네.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 돈이 묶여 있는데 생활비도 아끼고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심적으로 여유도 조금 없고 좀 그랬었는데 일을 하면서 심적으로 좀 많이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활력이 좀 되는 포인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미국은 확실히 느끼기에 가정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뒷받침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조금 좋은 환경이다.
미국은 그런 부분 많이 느껴요. 자연이랑 뭔가 사람이랑 공존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주변에 인근 파크 나가서 잠깐 이렇게 돌다 보면은 힐링이 돼요. 한국에 어디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산책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뭔가 이래서 미국 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본인이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한국은 제약이 많잖아요. 나이부터 해서 어느 정도 평균의 학교를 가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야 하고 네. 보통 사람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편견도 없는 것 같고 대학원이나 이런 걸 알아보면서도 나이가 제법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제2의 인생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서 관대한 것 같아요. 미국 생활 하시면서 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 지역마다 편차가 다르지만은 생활비도 만만치는 않다. 렌트비드 자체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렌트비를 내고 있구나. 뭐 임금도 그만큼 높지만은 생활비도 만만치는 않다. 제가 미국 생활을 포기할 만한 단점 같은 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크게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미국에 1년 지내시면서 가장 네.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초기 정착을 제가 1년을 설정을 했었어요. 네네.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연말 정산 같은 그런 걸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딱 이제 정리를 끝내고 지쳐버린 거예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이제 현타가 왔죠, 일명.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차를 샀어요. 입국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차를 샀는데, 네. 얼마 안 돼서 와이프가 주차장에 차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안 다쳐서 천만 네. 다행이었고 물 밀듯이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그 부분 너무 이제 영어로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까마득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강제로 영어를 레벨업 시켜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뒷수습은 제가 다 했어요. 어떠신가요? 그 해결하고 나시니까 좀 영어 실력이 레벨업 하셨나요? 사실은 뭐 손짓 발짓 다 했죠. 지나고 나서 경험이 됐던 거는 한번 사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전문가가 되잖아요. 어떤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땐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아파트에 계시면 좀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 좀 사귀셨어요? 뭐 사귀었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면이 튀었죠.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안부 물어주고 반갑게 해주고 좋은 점은 미국이 사람들이 뭐 속내는 잘 모르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친절하게 제가 먼저 다가가면은 좋게 반응이 오고 물론 이제 그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발달해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친근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겪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게 명확한 인종차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건지, 말이라던가 그런 억양이라던가 뭔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공부하자, 네. 공부하자. 영어 때문에 발생했던 에피소드는 있으세요? 자동차를 살 때 일명 덤팽이를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었으면은 가만히 안 있죠. 어필을 계속 이제 하다가 영어가 제가 지쳐버리니까 아, 결국에 뭐 몇 시간을 실랑이를 하다가 네. 옵션을 하나 걸고 차를 구매를 했는데 영어가 약해서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더 어필을 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1년 이제 계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한국에 계셨을 때 레벨이 1에서 10단계 중에 3이었는데 회화 실력이 좀 오르셨나요? 네, 저는 조금 미약하지만 느껴는 진 것 같아요. 제가 뭐 고급 어휘를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쉬운 말들이라도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피킹적인 부분에서는 좀 향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이 한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아, 아까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 점수를 좀 낮춰도 되나요? 한국보다 한 이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네. 근데 내가 5나 됐다고라 생각하니까 약간 부끄럽고, 근데 한국보다는 늘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그런 마음입니다. 미국 생활 1년 하셨는데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1에서 10단계가 있다.
현재는 한 7 정도는 주고 싶어요. 뭐 재정적으로 조금 일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애 없이 신혼을 이제 미국에서 내가 나름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자유로우시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시도 하고 또 저희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는 저분들은 육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제 계속 해야겠지만 힘든 단계를 지나갔다.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육아를 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인데 저는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아이 3명 갖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미국에서의 삶이 7단계라고 하셨는데 네. 한국에서의 삶은 몇 점을 주시고 싶으세요? 6 정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점수를 준 전제가 직장을 다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만한 이런 세팅을 다 한 상태에서 6점 정도 준 느낌이고 미국은 만약에 같은 조건에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다 진행이 돼 있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더 올라갈 여지가 많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나 또 개인 홍보도 네.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예체능 쪽, 체육 쪽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미술 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진로를 가지고 계시거나 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인분들이 이제 그런 수요가 엄청 높아요. 미국에서 그런 예체능을 배우는 시스템하고 한국이랑 그 배우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국처럼 어떤 예체능을 할 때 이렇게 하드하게 이렇게 푸시를 음,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미국 네네. 스타일이. 임금도 사실은 엄청 괜찮아요. 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제가 와이프의 한 2배 이상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보다도 많이 버세요? 시급이 이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급으로만 따졌을 때. 네, 시급으로 네네네. 따졌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한 달 정도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미국 분들은 시스템은 엄청 루즈한데 임금은 또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임금은 작게 잡고 운동을 가르치는 건 이제 한국 스타일대로 약간 좀 진행을 했는데 한국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세요. 이런 유경험자분들은 미국에 와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수요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일단은 카페나 카카오톡 같은 데서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한번 트이고 난 다음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 네, 그렇게 와이프 홍보 한번 아, 해볼까요? 네. 와이프가 브이로그를 해요. 브이로그.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유튜브 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희의 기록입니다. 간호사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많이 놀러 다녔던 내용 브이로그가 좀 어, 많아요. 점점 정보성 이런 게시도 조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영상 아래에다가 주소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